방법을 찾을 수가 없죠. 매일 전화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쪽 의견을 전달하고 이쪽에서 이쪽 의견 전달하고 하루 종일 전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해 드릴 거는 문제 해결 방법부터 좀 시작을 해 볼게요. 제가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거나 혹은 다른 분들도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면서 가장 곤란한 순간이 있는 게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 모두 다 중개사 탓을 할 때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공인중개사가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서운해서 공인중개사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 공인중개사들이 받는 이 스트레스의 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좀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경우도 많아서 싸우기도 하고 혹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임대인과 임차인 혹은 매도자랑 매수자 사이에서 우리가 중개사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만들지 않고 혹은 내 탓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요. 보통은 한쪽에서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그 내용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조금만 신경을 쓰면요. 이게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문제고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좋은데 과정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한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개사에게 연락을 하고 그 문제를 중개사한테 다른 쪽에게 좀 전달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내용을 전달하게 되면은 중개사는 욕을 반드시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걸 잘 조율해가지고 문제가 안 되게 만들고 임대인, 임차인이나 매도자, 매수자 모두 내 고객으로 계속 확보를 해 나간다는 거죠. 일 잘하는 중개사, 제가 소위 일잘러 공인중개사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원만하게 잘 처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을 좀 전달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볼게요. 자, 임대인과 임차인 요 사이에서 중개사가 있습니다. 요 중개사한테 임대인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면은 중개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임차인에게 좀 전달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탁을 받은 중개사는 임차인한테 다시 연락을 하겠죠. 자, 중개사가 이걸 다시 임차인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대로 전달을 했을 때 임차인의 반응이 이래요. 문제를 들은 임차인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중개사가 임대인 편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 문제를 임대인 편에서 설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대인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고 임차인은 여기서 굉장히 큰 거부감이 생겨요. 이 거부감이 생기고 나면은 사실 중개사한테 임차인이 거부했으니까 중개사한테 이 의사를 전달하게 되고 중개인은 이 거부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다시 전달을 합니다.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 또 그래요. 쟤는 임차인 입장에서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구나. 쟤는 임차인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개사가 어떻게 전달을 하든 상관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중개사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원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서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욕먹고 싸우고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 양이 상당히 커요. 이게 사람이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 아니면 나를 원망한다, 나를 좀 증오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만두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중개사들이 일을 그만둔다 그러면 사실 사람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일잘러들이 어떻게 중개를 하는지 요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잘러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이 문제를 제시했을 때 이 문제를 임차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문제를 중개사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중개사는요, 임대인이 말한 내용을 듣고 임대인과 의견을 나누기 시작을 해요. 소통을 하는 거죠. 소통을 하는데 여기서 이 소통 과정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요. 혹은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임대인에게 도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어떻게 보면 문제랑 해결 방법을 함께 찾은 다음에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을 찾으면은 이거를 임차인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임차인에게 연락을 하는 순서예요. 자,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셨던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회사에서 일을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A라는 사원이 있고 B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협력업체에서
재료가 소진돼서 더 이상 납품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A라는 사람은 팀장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협력업체에서 재료가 소진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팀장님?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B는 팀장에게 좀 다르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협력업체에서 재료가 소진돼가지고 물건이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C라는 공장에 비슷한 물건을 만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연락을 해서 샘플을 한번 보내보라고 요청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A는 문제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B는 문제랑 해결책을 함께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서 전혀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자, A가 얘기를 했을 때 팀장의 반응은 이럴 거예요. 팀장은 야, 그럼 빨리 대처할 상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지금 이렇게 될 때까지 재고 확인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혹은 일을 뭐 이따구로 처리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B가 샘플을 받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팀장은 이렇게 얘기했죠. 야, 급하니까 빨리 보내라고 그래. 일단 샘플 다른 곳도 있는지 찾아보라고 그래.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근데 사실 일을 하는 건 비슷해요. A도 결국에는 대처할 상품을 찾을 거고 샘플을 요청을 할 거고 다른 공장을 또 찾아볼 겁니다. 근데 욕을 먹었잖아요. A는 욕도 먹고 스트레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일하는데 B 같은 경우는 별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리고 해결되고 나면은 팀장과 엄청 끈끈해집니다. 팀워크도 좋아지고 야 그래도 다행히 문제는 발생한 거니까 야 다행히 잘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녁에 회식을 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요. 이런 식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중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와 해결 방법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임차인과 이 합의점을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문제랑 합의점을 같이 찾게 되기 때문에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문제는 발생했지만 중개사가 최대한 내 편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구나. 야, 다행히 이런 합의점을 찾았다. 이런 생각을 받기 때문에 이 중개사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야, 우리 중개사는 일을 되게 잘한다. 이렇게 하니까 충분히 합의점도 찾고 해결 방법도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내 편으로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문제만 계속 줬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 종일 전화를 받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죠. 매일 전화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쪽 의견을 전달하고 이쪽에서 이쪽 의견 전달하고 하루 종일 전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답을 찾을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폭발해서 싸움 납니다. 보통은 전부 다 중개사한테 뭐라 해요. 진짜 힘들합니다. 하루 종일 전화하고 일해줬는데 욕먹고 저녁에는 술 먹고 멘탈 잡고 있는 게 되게 힘들어요. 멘탈 붕괴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게 사실 이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기 보시면은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중개사가 함께 이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중개를 하시는 분들한테 중개 좀 많이 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자, 임대인과 임차인이나 매도자, 매수자랑 함께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중간에서 중개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굳이 우리가 누구의 편에 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편이어야 됩니다. 중개사 편이어야 돼요. 내 입장에서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대로 해결책을 찾으면 되는 거지 임대인 편이다, 임차인 편이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요 항상 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해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일 잘하는 공인중개사들은요 이 답을 항상 찾아내서 이 일을 해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을 조금 더 쉽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이렇게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좀 쉽게 일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개를 조금 많이 추천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많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오래 일하시는데 이것만한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